안녕. 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오늘 급하게 다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때문인데요. 제가 저번에 엊그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나와 맞지 않는 책으로 진짜 싫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좀 내가 계속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나? 좀 이런 이유에서 혹시 책이 좋은데 내가 안 좋게 읽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서로 읽으면 조금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원서도 좀 사봤거든요. 좀 뭐가 다를까 궁금해서. 근데 아직 원서는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생각보다 단어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돼요.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뭐야, 왜 시작을 이렇게 쭉 하지? 뭐 이렇게 조금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읽고 이 문단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듣고 혹시 설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이 이 처음의 시작이 끝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좀 해봤어요. 시간은 돌릴 수 없다. 시간은 되돌리고 싶어도 시간이 되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선택한 그 순간 그대로 앞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시간은 뒤로 돌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앞날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나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과거의 선택의 시간과 앞으로의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여태까지 나의 삶은 시간을 되돌려 봐도,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지금의 내 삶을 봐도 이게 이어져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말하면 좀 뭔가 읽는 분들의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 앞에 딱 이 문장?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문장이 해석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뒤에 것들이 좀 다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다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문장들이 뭐라고 되지? 솔직히 저는 이 문장들이 딱딱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논문 같아요. 저는 작가의 감정이 담겨있는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다 보면 글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그 캐릭터의 감정이 아니라 그 책이 주는 분위기, 그 책에서 작가가 쓴 분위기, 작가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써내려 갔을까? 이게 느껴지는 책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한번 그 가정을 하고 나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플롯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차곡차곡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다 거기에 껴맞춰서 장치들 여기다 넣어야지 이러고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이 책이 엄청 진짜 실리적인 소설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실리적인 소설이랑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두 번째 보니까 재밌긴 하지만 와 미쳤다. 저한테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읽어서 더 재밌어지긴 했어요. 평점을 굳이 매기진 않지만 굳이 매기자면 어제는 1점이었거든요. 5점 만점 중에. 근데 지금 2.5? 반반이다. 그래도 반반의 감정이 든 게 엄청 큰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한 번 보는 책은 아니구나. 두 번, 세 번 보면 또 다 다르게 보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읽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걸 펄롱은 알았다. 읽는다는 건 어쩌면 우연히 한순간에 오는 것 같아요. 좀 타인에 의해서도 오기도 하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많이 와닿았고, 저는 여기서 펄롱의 와이프 아일린이 좀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좀 재미있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아일린의 불안과 펄롱의 불안이 마주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장면들이 좀 재밌게 다가왔고, 누구나 고민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펄롱이 아일린에게 가끔 나도 당신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아일린이 걱정을 안 한다고?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대사? 이게 입에 배겨가지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누구나 고민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크기가 어떤지, 이게 밝다고 해서 사람이 막 웃음이 많다고 해서 순수하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건 전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요 5살짜리 꼬맹이들도 고민은 있어요. 무슨 사탕 먹을지 고민하고, 엄마 아빠가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누구나 다 고민은 있는데, 이게 크기가 달라서 자기가 고민하는 거에 비해 타인이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민은 다 있는데, 이 둘이 펄롱이 아일린은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아무튼 우리는 괜찮지? 이렇게 펄롱이 말을 해요. 근데 아일린이 재정적으로 말이야? 근데 여기서 펄롱은 우리 마음적으로 우리 잘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저는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일린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펄롱이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펄롱은 바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펄롱의 고민들, 아일린의 고민들, 이런 게 좀 나타나 있고,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상대방과 다르게 말하면 다른 생각이 아닌 자신이 틀렸다고 부정받는 것 같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존중이 없어지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더 싸우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이 말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 조금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름을 생각보다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자리이지 않는 이상 자네 이름이 뭔가? 아니면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는 뭐 병원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 공간이 아니고 자유로운 곳에서 만약에 우연히 만난 곳에서 이름은 물어보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이름은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이게 되게 저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사소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행동이다.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좀 다가왔고 어느 누군가한테는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일린이랑 펄롱이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결혼하게 됐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 지정도서에서 모임장님이 질문을 많이 남겨줬어요. 근데 1번은 평점인데 아까 평점 말했고 가장 좋았던 문장? 아까 말했던 첫 문장 재밌었고 이 소설에서 운 없는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운 없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 타살 혹은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살이 죽음을 당한다? 가 이상하게 느낄 순 있겠지만 저는 자살도 본인 의지로 자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자신을 죽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이 그 사람은 사실 살고 싶은데 자살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자신이 자신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근데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심해지면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기까지 가니까 뭔가 당하게 되는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저는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데 스포될 만한 질문은 조금 뺄게요. 이거 스포될 것 같고 여기서 척을 진다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척지어 본 일 있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척지어 본 일이 있나요? 저는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기질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좀 척을 많이 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척을 지게 된다는 건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린 정의로는 그래요. 많이 느껴본 결과. 이게 거의 질문들이 다 읽어봐야지 약간 스포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 책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펄롱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노인이 나타나 그 길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저는 진짜 그 노인은 진짜 이 길로는 어디로든 이어져 있다. 어디로 가도 뭐가 나온다. 당신이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떻게든 길은 나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디로 가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나올 거예요. 말을 하는데 펄롱은 이 말을 자네가 마음을 정하는 대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네 로 들렸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잖아요. 펄롱한테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인은 진짜 길로 얘기했는데 펄롱은 마음으로
들렸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재밌었어요. 소설 끝에서 펄롱은 아이를 구하여 마을로 돌아가는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미 시작할 때 이제 여기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보여지는구나 생각이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되겠다 예상을 했어서 저는 이거는 스포는 아닐 것 같아서 말해보자면 아무도 알 수 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알 뿐 11월에 바람이 불어오듯 마주하며 마음 가는 대로 헤쳐나갈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 살지 고통스러울지 불행할지 본인도 모르고 이 책을 본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책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질문 너무 좋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질문이 싫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의 정의? 사소한 것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가 이미 누군가한테는 사소하지만 누구한테는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 맘대로 이러한 행동들이 사소하다고 정의해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사소해, 이건 사소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정의할 수 없어요. 이건 법으로도 정의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은 사소한 것들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름 물어본 것처럼 저는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이름을 물어보는 건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작가는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게 왜 사소한 것들이지? 라고 봤을 때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정의는 누가 정하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 말만으로 이 말은 좋거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쌓여서 큰 일을 만든다. 이렇게 봤을 땐 좋은데 그 하나하나의 큰 의미를 사소하게 만드는 건 싫어서 저는 이 제목은 좀 싫은 것 같아요. 용기를 낸다는 건 사소하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마치 그런 일이 사소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사소한 결정, 사소한 선택.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다시 보니까 작가의 감정이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잘 읽혔다. 첫 번째는 진짜 읽기 싫었어요. 읽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논문 읽는 것처럼 너무 딱딱해요. 좀 이 책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반대되는 취향을 가지신, 저는 어쨌든 수필 같은 소설을 좋아하고 나의 생각과 철학과 감정을 많이 말하는 책을 좋아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명료하다 못해 너무 명료해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그냥 날 것 그대로 풀어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아쉽더라고요. 취향 차이겠죠? 아이스를 좋아하냐, 따뜻한 걸 좋아하냐, 아니면 여름을 좋아하냐, 겨울을 좋아하냐, 감성적인 걸 좋아하느냐, 이성적인 걸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감정을 우선시하느냐, 이성을 우선시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성적인 걸 더 좋아하니까. 심지어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근데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와인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비 오는데 다음날 일요일이다. 아, 이거는 무조건 먹으라는 뜻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감성적인 걸 좋아해서 이 책은 저에게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감성적인 분이 아니면 내용은 재밌어서 좋을 것 같아요. 펄롱의 고민, 아일린의 고민, 가치관, 또 나는 어땠을까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나고, 저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잘 안 맞아서 2.5점. 반반인 것 같아요. 아예 진짜 아예 진짜 별로다 이것도 아니고, 와 너무 재밌다도 아니고. 그래도 그 모임장님의 질문 덕분에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 덕분에 많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좀,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랬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저번에도 엊그제도 말했지만 이 까마귀, 이 표지가 저는 더 좋아요. 뭔가 더 어둠컴컴한? 저는 이 표지가 더 이 안에 내용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엊그저께는 그 까마귀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까먹은 것 같아요. 왜 까마귀지? 이랬는데 여기에 까마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까마귀를 그린 것 같은데 그냥 나쁘진 않았다. 2번 읽으면 더 재밌다. 그 정도입니다. 갑자기 비 와서 그런지 화면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